우리 강아지가 갑자기 이상한 기침을 할 때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특히 소형견 키우시는 분들은 많이들 공감하실 텐데요. 오늘 도대체 이 소리가 뭔지 그 정체를 한번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아이가 캑캑하다가 갑자기 꺽꺽거리는 꼭 거위 우는 것 같은 소리 내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처음 들으면 진짜 너무 놀라서 심장이 쿵 하는데요. 이거 절대 나만 겪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소리가 뭘 의미하는지 아는 게 우리 아이 건강에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 이런 마음이죠. 지금 정말 무서워요. 이 글 쓴 분 마음이 100번 이해가 갑니다. 왜냐면 이 기침이 그냥 기침이 아니라 사실은 꽤 심각한 문제의 신호일 수 있거든요. 자, 그럼 가장 의심해봐야 할 두 가지 원인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용의자입니다. 바로 기도가 무너지는 병, 기관 허탈이라는 질환이에요. 기관 허탈,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우리 강아지 목에 있는 숨 쉬는 관, 그러니까 기관이요. 이게 원래는 빳빳한 튜브 같아야 하는데 그게 흐물흐물해져서 찌그러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딱 그 유연한 진공청소기 호스 있죠? 그게 납작하게 눌리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어떤 아이들이 조심해야 하냐면요. 네, 바로 포메라니안, 요커테리어, 치와와, 시추, 말티즈 같은 우리가 흔히 소형견이라고 부르는 아이들이에요. 안타깝게도 이 친구들은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으로 기관을 받쳐주는 연골이 좀 약한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 기침을 하냐면 막 신나서 흥분할 때, 아니면 산책할 때 목줄이 목을 확 당길 때, 심지어 밥이나 물을 너무 급하게 먹을 때도요. 이렇게 목에 압박이 가해지는 순간 바로 그 거위 소리 기침이 터져 나오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기도 문제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요, 진짜 놀라운 건 이 거위 소리 기침이 기도랑은 전혀 상관없는 곳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바로 심장입니다. 75%? 와, 이 숫자 보이세요? 이게 뭐냐면요. 강아지들이 앓는 모든 심장병 중에 딱 한 가지 병이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어마어마하죠? 그 무서운 병의 이름이 바로 만성 이천판 폐쇄부전증, 우리가 줄여서 CMVI라고 부르는 질환입니다. 이것도 이름이 어려운데요. 쉽게 말해서 심장 안에 피가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막아주는 문이 있어요. 이걸 판막이라고 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 문이 낡아서 꽉 안 닫히는 거예요. 그럼 피가 거꾸로 새겠죠? 이렇게 역류하는 피 때문에 심장은 점점 힘들어지고 결국 폐에 물이 차오르면서 기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기침의 원인이 완전 다르죠?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진짜 골치가 아파집니다. 왜냐하면 이 심장병에 잘 걸리는 아이들 명단을 보세요. 말티즈, 시추, 아까 기관허탈에서 봤던 아이들이죠? 맞아요. 이렇게 위험 견종이 너무 많이 겹치니까 기침 소리만 듣고는 이게 기도 문제인지 심장 문제인지 알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증상도 비슷해. 위험한 견종도 겹쳐. 그럼 도대체 수의사 선생님들은 진짜 원인을 어떻게 찾아내는 걸까요? 이걸 정확하게 구분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원인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정말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래서 검사가 필요합니다. 이 표를 보시면 딱 정리가 되는데요. 기관허탈은 순관, 즉 기도가 문제니까 엑스레이 같은 걸로 기도의 모양을 직접 보는 거고요. 반면에 CMVA는 심장 판막이 문제니까 심장 초음파로 심장이 제대로 뛰는지, 피가 새지는 않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진짜 안타까운 경우는 뭐냐면요. 이 두 가지 병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아이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겠지 하고 하나만 검사하면 안 되고 엑스레이랑 심장 초음파 둘 다 해보는 게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자, 그럼 이제 진단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인 건요. 두 질환 모두 완치는 어렵지만 꾸준히 잘 관리만 해주면 충분히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기관 허탈관리법이에요. 이건 약보다 생활 습관이 훨씬 중요합니다. 핵심은 딱 하나, 목에 부담 주지 않기예요. 체중 조절해서 목에 쏠리는 살을 빼주고 목줄 대신 가슴줄, 즉 하네스를 쓰는 거죠. 그리고 자극이 될 만한 것들을 피해주고요. 필요하면 약물 치료도 병행합니다. 심장병,
즉 CMBI는 좀 다릅니다. 이건 약물 치료가 핵심이에요. 심장이 무리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폐에 물이 차지 않게 하는 약을 평생 먹어야 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절대 보호자 마음대로 약을 끊거나 바꾸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집에서 아이가 숨은 잘 쉬는지, 밥은 잘 먹는지, 활력은 어떤지 계속 체크해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오늘 기도 문제, 심장 문제에 복잡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 보호자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건 뭘까요? 시추 같은 소형견들은요, 되게 꿋꿋해요. 아파도 아프다고 말을 잘 안 해요. 힘들어도 꾹 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자가 아이의 가장 좋은 방어선이 되어줘야 합니다. 우리가 알아채주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니까요. 계속되는 기침은 좀 지켜볼까 할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아이가 우리에게 보내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병원에 가달라는 신호요. 빨리 발견하고 빨리 관리해주는 것만이 우리 아이가 오랫동안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우리 아이가 내는 그 꺽꺽 소리, 그게 그냥 단순한 기침 소리로 들리시나요? 아니면 나 좀 살려주세요 하는 외침으로 들리시나요? 그 소리에 귀 기울여주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일 겁니다.